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규어샵 또는 피규어 박물관 운영에 대한 영상을 시리즈로 제가 나름대로 준비 중인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게 사업적으로 좀 힘들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년 동안 이 피규어샵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너무 큰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엄청 부담스러운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사실 뻔한 얘기 아니냐. 이 정도 나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게 정말 궁금하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영상을 사실은 지금 세 번째 찍는 거예요. 보시는 분들이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괜히 막 어설픈 얘기 하면, 뭐야 이게 고작 이거야. 이러실까봐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마지막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돈이 되지 않지만 계속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혹시 만족스럽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해 부탁드립니다.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업종을 선택을 하실 때 가장 이제 돈이 될 만한 일정한 수익이 나올 확률이 높은 업종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덮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골라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 후자 쪽에 가까운 편인데, 원래 저는 컴퓨터 쪽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 내려오면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 일을 할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들을 모두 찾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해결 방법을 찾아내요. 이게 해결이 되겠다 하면 일을 하는 거고, 답이 안 나온다 하면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일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제가 한 10년 동안 이렇게 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사업을 해온 결과,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식으로 저는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영업은 고정 수입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제 직장을 다니면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에는 나의 월급이 어쨌든 꾸준하게 들어오는 거지만,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있고 없고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파도가 있는데, 잘 될 때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돈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될 때, 사업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안 될 때의 이 고비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냥 이 업 자체는 크게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는 안 될 때의 고비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돈도 안 들어오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뺄 수가 없잖아요. 생업이니까 생계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나 무조건 할래. 이게 뭐 어떻게 되든지 모르겠고 난 할 거야. 이런 거보다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어떤 게 장점인지, 뭐 이런 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가능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피규어샵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피규어, 게임, 애니메이션 이쪽에 관심이 많고 수집을 하시는 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규어샵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돈을 벌면서. 그리고 꼭 망하지 않는다. 이런 방법을 쓰면 망하지 않는다. 그냥 웬만한 가게, 다른 업의 가게를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는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생각해 놨던 피규어샵의 이 단점들을 하나씩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번 제거해 볼 단점은요, 수요층이 적다는 거예요. 이 수요가 적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자영업은 빼고요, 저는 식당을 해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노동력이 들어갑니다. 그냥 일반 소매점 있잖아요. 물건을 파는 소매점과 식당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루 종일 음식을 해야 되는 업종이랑 어떻게 보면 그냥 카운터에 앉아있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닦기도 하고 물건도 DP도 계속 하고 일들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내가 해야 되는 노동의 양은 저는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보기만 해도 정말 힘들겠다. 저 사람들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옷가게잖아요. 제일 많으니까. 음식을 모두 다 먹듯이 옷은 누구나 사 입죠. 그만큼 내가 판매하는 이 물건에 대한 수요층이 굉장히 높아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취미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또 뭐 피규어 자체를 좋아한다든지 이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사실은 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거에 반해서 피규어 샵 자체가 없습니다. 주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피규어를 어디서 팔지? 생각해보시면 없어요, 사실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피규어 샵이 5개도 안 돼요. 한 2개? 3개? 물론 이제 뭐 요즘은 펜시점이나 토이저러스 이런 데도 피규어를 쬐끔쬐끔 팔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프라모델 샵을 얘기해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번에 육지에 휴가를 갔다 오긴 했지만 육지에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에도 저도 애들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기 때문에 굿즈 사러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굿즈샵 같은 거 한번 찾아봤는데 뭐 마땅히 갈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 유명한 몇 개 샵이 있긴 하지만 그게 거의 단 것 같아요. 물론 뭐 국전 이런 데를 제외하고 쉽게 말해서 나의 경쟁 상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뭐 그렇게 엄청난 자금을 끌어다가 가게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모르겠는데 약간 소규모, 중소규모의 가게들은 사실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내가 옷을 판다면 내가 유니클로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사람들이 워낙에 대규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겠지만 소규모들끼리는 엇비슷하거든요. 다들 비슷비슷해요. 나만의 장점이라는 거를 만들기도 쉽지가 않고 손님들 입장에서도 굳이 저 가게를 가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를 만들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막 엄청나게 규모가 커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물건을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거기 가야지 뭐 이럴 수 있겠지만 평균적인 규모의 가게라고 친다면은 굳이 나한테 오게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피규어 샵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만 샵의 퀄리티를 유지를 한다 그러면 어쨌든 수요가 있긴 있거든요. 어느 동네를 가도 뭐 피규어 관련된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다양한 지역의 유저라고 해야 되나요? 컬렉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막 서울, 경기 막 쏠려 있는 게 아니고 각지에 다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평 정도 되는 가게에서 하루에 막 수천 명이 오는 그런 수요를 감당을 하질 못합니다. 물론 그만큼 오면 나도 돈을 많이 버니까 막 가게를 막 늘려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이 규모에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는 정해져 있어요. 내가 무제한의 손님들을 쳐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규어샵이 지금 주위에 많지 않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예요. 피규어, 애니메이션 이 관련된 수요가 없을 수가 없는 게 일단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요즘 애들은 만화 안 본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굿즈 같은 거 있잖아요. 이 피규어 샵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구매 고객의 한 7, 80%는 학생들이에요. 여학생들, 뭐 중학생, 고등학생 7, 80% 뭐 더 넘어갈지도 몰라요. 굿즈는 전부 다 학생들입니다. 피규어는 비교적 가격이 높잖아요. 저가라고 해도 뭐 2만원, 3만원 뭐 물론 이제 더 고가품이 있긴 하지만 근데 굿즈 같은 경우에는 뭐 5천원, 만원 이 사이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학생들이 구매하기가 좋아요. 항상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 피규어나 굿즈 뭐 이쪽 산업 있잖아요. 이쪽 산업은 제품을 파는 거라고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이 캐릭터를 파는 거예요. 피규어를 파는 게 아니고요. 이 피규어의 주인공, 이 캐릭터를 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굿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구하기도 어려워요. 키링이 5,000원이다. 5,000원인데 배송비가 3,000원이에요. 이거를 누가 인터넷으로 사겠어요? 5,000원짜리 물건을 배송비 3,000원 좀 그럼 8,000원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굿즈는 오프라인 샵에서 정말 잘 나갑니다. 옛날에 학교 앞에 문구사들이 있었죠. 저도 지금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저도 옛날에 장난감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장난감 사러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학교 앞에 있는 문구사였어요. 문구사에서 뭐 프라모델 조그마한 거 500
500원, 1000원, 2000원짜리 많이 샀었거든요. 지금은 학교 앞에 문구사 가보셨나요? 그런 거 별로 안 팝니다. 뭐 진짜 쫀쫀한 거 이런 거 팔지 학교 앞 문구사에서 그런 거 안 팔아요. 근데 아이들은 눈이 높아졌거든요.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시내에 한번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m쯤을 걸으면서 엄청 막 가게들이 많잖아요. 전부 다 옷가게예요. 옷가게 아니면 식당밖에 없어요. 언젠가 이 피규어 샵이, 굿즈 샵이, 어떤 이 캐릭터 샵이 옷가게만큼 많아진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 생각에는 지금 정도 우리나라에 있는 수요만 해도, 만약에 지금 피규어 샵을 창업을 한다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수요다. 어떤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수요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 수요층이 내 가게에 오게 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뭐 홍보겠죠. 내가 어떻게 알려주느냐, 내 가게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이거 역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오타쿠라고 하죠. 오타쿠, 뭐 덕후라고 하나요?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누가 저한테 그런 말 쓰면 저는 솔직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가, 진성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에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끈끈한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 피규어샵이 생겼다 하면,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데 이렇게 이제 저도 영상도 올리기도 하고 한 번씩 이제 가게 소개도 하기도 하고 이런 영상 올리긴 하는데, 그러면 다들 되게 좋아하세요. 제가 한번 갈게요,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옷가게를 하는데, 저희 옷가게 오픈했어요 이러고 옷가게를 제가 어디 옷을 좋아하는 커뮤니티에 올린다고 해서, 야 내가 그 옷가게 가서 옷 한번 사러 갈게요, 그런 거 같진 않아요. 근데 이 피규어라는 게 좀 어떤 독특한 그런 뭐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분위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피규어샵이라는 거를 오픈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지역에 계시는 어른이건 애건 누구든지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 기분 좋게 찾아오셔서 기분 좋게 소비를 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검증도 됐습니다. 저도 어쨌든 가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피규어샵이나 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국내에 수요가 많지 않다,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해결책이라면 해결책? 꼭 그게 문제는 아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이 바닥에 들어와 있는 국내 이제 샵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정도다.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엄청난 이 피규어샵만의 장점을 기대를 하셨을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장점이라서 다른 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막 이런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다면 좋아하실 수도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정확한 사실만 전달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제 피규어샵을 하고 싶어 했고, 그러기 위해서 문제점들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다면은 피규어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찾았던 거고, 찾아냈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하나 둘씩 알려드리는 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피규어의 이제 높은 단가 때문에, 비교적 높은 거죠. 왜냐면 내가 판매가를 높게 잡으면 사실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판매율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낮은 수익률로 인해서 충분한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까지 설정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피규어샵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준비해가지고 영상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